이번엔 꼭 나를 위해 쓰자. 플렉스니까 괜찮아. 그런데 왜 나 혼자 미안해질까요?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내가 나에게 준 봄 선물 이야기 플렉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풀탭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별입니다. 네. 오늘 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적 있으실까요? 그 예쁘고 비싼 립스틱 하나 샀는데 네. 어딘가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죄책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진짜 작잖아요, 립스틱이라는 게. 근데 그거 사고도 뭔가 찔려. 정말 작은 플렉스부터 또 큰 플렉스까지 있잖아요. 네네. 어떤 플렉스들을 우리 구독자님들은 하고 계신지 그런 네. 사연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플렉스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네. 이런 얘기까지 좀 해볼까요? 그렇죠. 자, 플렉스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작은 나에게 주는 위로에 대한 선물이자 보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플렉스에 대한 오늘 사연이 또 나왔습니다. 네. 사연 한번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카드값은 다음 달에 나에게. 아, 너무 웃기네요. 네. 사실 이번 달 지출이 좀 많아서 자제하려고 했는데 네. 계속 눈에 아른거리던 블루투스 스피커 결국 스피커. 질렀어요. 네. 배송 오자마자 상자 열면서부터 괜히 심장이 뛰더라고요. 고급스러운 무광 디자인의 소리도 예술이라 혼자 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좋겠다. 요즘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지치고 돌아와도 불 끄고 잔잔한 재즈 틀어놓고 누워있으면 정말 힐링이에요. 누군가는 비싸게 저런 거 왜 사냐 할 수도 있지만 나만을 위한 작은 사치가 요즘 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음 달 카드값은 걱정이 되지만 이 정도 플렉스는 해도 되죠? 저 잘했죠? 라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짜리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어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집의 인테리어는 스피커야 어머. 하면서 고가의 스피커도 두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물론 물론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플렉스는 자기에게 주는 그쵸. 선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영향이 된다면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플렉스의 종류를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플렉스. 저는 일단 뭐 돈으로 하는 플렉스, 금전적인 플렉스 이런 게 생각이 나고, 네. 행동적인 플렉스 이런 것도 있겠죠? 행동적인 플렉스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자면 네. 제가 정말 일주일 내내 바른 생활을 했어요. 그럼 음. 토요일은 약간 삐뚤어지면서 행동적인 플렉스를 누리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플렉스를 하기 전에 그 앞전에 그 상황들이 또 있다는 얘기시죠. 그쵸, 그쵸. 아,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샛별 씨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뭔가 행동을 따지자면 뭔가 열심히 막 한 주를 막 다녀왔잖아요. 근데 주말에 이렇게 집을 갈 때 꽃가게가 있어요. 아, 꽃가게. 네, 지나칠 그러면, 수 없죠. 네, 거기를 가기도 전에 냄새도 안 나요, 사실. 꽃향기도 안 나요. 근데 혼자서 하다가 꽃을 한 달 딱 사들고 집에 갔을 때 우리 가족이 봐서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제 돈 주고 사면서도 이렇게 꽃을 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좀 플렉스가 되긴 하더라고요. 우리 선선 씨는 꽃이 정말 그 마음적으로 주는 어떤 플렉스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 사는데 가족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이런 거 결국엔 시들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거 이런 거 왜 사? 네네. 그래서 제가 정리하죠. 그 플렉스 정리도 제가 합니다. 현명하십니다. 네. 현명하십니다. 아, 저는 플렉스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데 조금 크게 지른 적이 있어요. 크게요. 네. 음. 제가 딱 30이 되고 나서 미국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사실 그렇게 여유는 없었습니다만 좀 가난하게 다녀오긴 했지만 그때 기억이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생생할 것 네, 같아요. 너무 좋았고 네.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친구도 사귀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샌프란시스코 가서 뭐 크렘 차우더 숲도 먹어보고 거기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LA 가서 그 헐리우드도 갔다 오고 맞아요. 정말 저에게는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네. 저에 대한 플렉스 30년을 살아온 나에게 주는 플렉스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플렉스가 각자의 어떤 이제 그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 30대 직장인 분들은 회사 가면 이렇게 적금 들어서 여행을 다니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또 사신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40대 이제 50대가 되니까 제가 뭔가 비싸게 뭔가 하기보다는
정말 이 소소하게 플렉스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소하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뭔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맛집을 한번 가서 거기에서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 얼굴을 봐야지. 그게 저한테 주는 이제 플렉스기도 하지만 가족에게 주는 플렉스도 굉장히 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저에 대한 경험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은 좀 어떨까요? 플렉스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또 사연들이 또 있을까요? 주변에 아는 언니가 약간 워커홀릭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네.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네. 아닙니다. 우리 손선 씨 이야기 어머나. 아니고요. 네. 네, 그런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언니가 40살이 되는 그 시기에 벤땡을 사셨습니다. 오! 구매를 하신 거, 차를 구매를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고생한 나에게 벤땡 정도는 선물을 멋지다. 해주고 싶다. 네. 해가지고는 정말 멋있게 딱 타고 나왔는데 그 순간 롤모델이 된 거예요. 오, 나도 40대에 그럴 수 있죠. 벤땡을 한번 사봐야겠다 했는데 아직 못 샀습니다. 그렇죠. 네. 플렉스도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장 내가 정말 그 다음 달 카드 값에 맞아, 영향이 맞아. 없는 정도의 사소한 거를 플렉스를 할 수도 있고요. 아, 맞아요. 정말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렇게 매달 3년, 5년을 봐가면서 플렉스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여러분도 좀 어떠세요? 장기간 플렉스를 하십니까? 우리 세별 씨는 어떠세요? 단기간으로 하세요? 그 미국 여행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로 네. 생각하는 어. 그런 플렉스였고 네. 그냥 짧게 한 번씩 플렉스하는 것들은 저 이제 강아지와 함께 하다 보니까 네. 강아지를 위한 어. 것들을 많이 사는데 뭐 어떤 드라이룸 뭐 최고급 유모차 뭐 이런 것들 네. 사면서 뭐 저렇게 쓸데없는 거 돈을 많이 써. 주변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네네. 강아지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고 또 음.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플렉스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플렉스가 세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 또 이름을 붙이는 거에 따라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홈쇼핑에서 무이자, 할부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제가 플렉스를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뭐 TV를 샀던 경우도 있고 오. 네. 근데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서도 그래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도 무이자 12개월 할부잖아.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제가 합리적인 자꾸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 직장인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이제 플렉스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회식도 플렉스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그랬던 것 같아요. 과장으로 있거나 대리로 있을 때 직원도 몇 명 되진 않지만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그리고 오늘은 먹고 싶은 거 술 한잔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꼭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와 우리가 함께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소비를 했을 때 또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인데요. 이건 상사의 그냥 플렉스다. 네. 직장인들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은 원하지 않았던.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내가 상황이냐에 따라서 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고통이 될 수도 있다. 고통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네, 또 맞아요. 같이 가자고 하는 거 그거는 또 민폐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렉스라는 의미는 각자에 따라 다 의미가 좀 다른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럼 플렉스를 좀 소소하게 좀 이루기 위해서는 이뤘던 어떤 경험들을 좀 따지자면 저는 또 이렇게 립스틱을 또 모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인데 그 모 브랜드의 그 립밤의 호수가 한 2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걸 차근차근 쓰면서 오늘은 어떤 거 바를까? 또 내일은 또 어떤 거 바를까? 이 옷은 또 이런 거 바를까? 이렇게 조금 더 플렉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입술은 한 개인데 립스틱은 왜 이렇게 많아야 하는가? 이게 남성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죠? 화장대가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무대. 그치. 나의 무대지.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화장대에서 내 얼굴을 내가 뭔가 입술에 하나의 컬러 바꿨을 뿐인데 오늘 하루가 달라진다면 그것도 플렉스라고 생각이 근데 들죠. 아무도 모르는 플렉스다. 내 입술에 그렇게 상대방 관심이 없거든요. 나를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만족하면 된 거죠. 이게 그럼요. 이게 플렉스. 그렇죠. 근데 그 플렉스를 하면서도 죄책감이 든다는 건 글쎄요. 좀 아쉽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특히나 뭔가 나를 위해서 소비하기보다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챙겨야 되는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럼 플렉스라기보다는 좀 헌신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다. 저는 챙길 가족이 없어요. 아무래도 그 20, 30대 직장인 분들은 출근하시면서 그 돈을 모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플렉스를 하는 데는 또 한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매달 나가는 돈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적금도 들어야 되지, 내가 또 해야 될 미래의 어떤 방향과 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플렉스를 뭔가 소비를 하겠다라기보다는 또 배움에 또 투자하시는 분도 굉장히 그쵸, 많은 그쵸.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투자를 위한 플렉스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영어를 배운다든지 뭐 오. 언어 같은 거 학습하는 분들 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지끈지끈 아픈 게, 뭔가 배운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플렉스 네. 하면서까지 머리가 아프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근데 뭔가 장기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맞아요. 또 공부를 하면서 플렉스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플렉스 얘기를 해봤는데 글쎄요, 이 플렉스를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플렉스라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면 그 작은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플렉스를 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런 순간 많지 않으셨어요? 그쵸, 있죠. 네.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뭔가 다음 달이 너무 걱정돼서 이번 달은 참아야 돼. 막 이러면서 넘어갔을 맞아요. 때도 있고. 저도 예전에 정말 주머니에 돈이 없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지하철 2호선을 타면서 그 한강을 보는데, 그 한강 위에 윤술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지하철 안에 사람들도 보니까 다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주머니에 돈 한 푼이 없었거든요. 뭔가 다 월세가 나가야 되지, 그 다음 달에 카드값 나가야 되지, 뭐 통신비 나가야 되지, 월급은 얼마 되지 않는데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없어서 사지 못했을 때, 그때 좀 되게 슬펐던 어떤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또 그런 생각을 했었죠. 나중에 내가 돈을 모으면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저는요, 일단은 자동차를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저의 어떤 자동차,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서울의 어떤 도로를 이렇게 딱 주행했을 때 그 느낌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드라이브를 하면서 네. 즐기는 나의 멋진 모습.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다 그런 느낌 한 번쯤 그쵸. 갖지 않을까요? 그죠? 그 운전하면서 이렇게 나 좀 멋진데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 크게 막 방방방 틀어놓으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 때 나 진짜 어른이야 이런 생각 들 진짜 때가 어른이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진짜 어른 됐구나. 자동차도 내 이름으로 샀네. 물론 할부였지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네네. 그때 감정이 갑자기 확 떠오르네요. 뭔가 그 비싼 그 플렉스를 자기 정당화시키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자동차를 저도 사면서도 굉장히 길게 한 5년 동안은 매달 가보면서 진짜 그 5년 동안 드라이브를 얼마나 했을까 생각하니까 많이 기억에 남지는 않지만 그 행위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소중한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플렉스는 감정을 살리는 어떤 그 태도? 변화인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 보상을 하지 않았을 때 나한테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내가 나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작게나마 먼저 플렉스를 좀 시도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거를 딱히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의 위안 이걸 좀 찾는 방법을 안다면 굳이 뭔가 금전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럼요. 플렉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나는 그동안 힘들었고 애썼고 잘해왔다. 뭐 그러니까 지금 괜찮아. 이 정도 시간은 나에게 써도 돼. 뭐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굳이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뭐 내가 이루고 싶은 뭔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그렇죠. 비싸게 뭔가 사서 플렉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의미부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랬지만 자기 위안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위안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플렉스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플렉스의 본질은 그 위안, 자기 위안이 되어야 하는 거죠. 플렉스는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주는 위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렉스가 돈을 많이 들여서, 뭔가 가치를 들여서, 뭔가 실용적이어서 이런 것보다는 나의 하루를 위해서 나에게 주는 위로의 선물. 그게 바로 플렉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신 구독자님들의 이 시간도 저는 플렉스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네, 오늘 영상 마음에 와 닿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아시죠? 다음 네. 시간에도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